환자 상태 위독,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2024년 12월 15일 밤 11시 한 남자가 호텔 방에서 쓰러졌다. 68세 김태수. 그리고 그 방에는 4명의 여자가 있었다. 사망 확인. 오후 11시 43분 경찰이 도착했다. 누가 이 남자의 보호자입니까? 4명의 여자가 동시에 손을 들었다.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자. 저는 15년간 그를 사랑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지적인 여자. 저는 9년간 그의 파트너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저는 5년간 그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부인. 저는 20년간 그의 아내였습니다. 경찰은 당황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남자의 마지막 3개월을 되돌아갑니다. 구독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5분, 당신의 예상은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3개월 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6시 30분. 나 김태수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뜬다. 68세의 습관이다. 침대 옆 탁자. 4개의 핸드폰이 나란히 놓여 있다. 핸드폰 1번 정밀한 60대 중반 15년 관계. 핸드폰 2번 박선영 58세 9년 관계. 핸드폰 3번 이혜진 51세 5년 관계. 핸드폰 4번 부인과 가족.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부인이 잠결에 물었다. 응, 오늘 양식장 일이 있어서.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냉장고에 붙은 스케줄표를 확인했다. 이번 주 일정. 월요일 12시 정밀한 카페 르봉. 화요일 3시 박선영 협회 회의 후. 목요일 7시 이혜진 강남 레스토랑. 금토일 가족 시간. 완벽하다. 3년간 단 한 번도 들킨 적 없다. 오전 9시 양식장 사무실에서 1번 핸드폰을 확인했다. 정밀한 오빠, 오늘 꼭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심상치 않은 문자였다. 무슨 일이지? 나는 답장을 보냈다. 12시에 봐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2번 핸드폰도 울렸다. 박선영이었다. 사장님, 오늘 회의 후에 꼭 만나요. 남편이 이상해요. 2개의 빨간불. 그리고 3번 핸드폰. 이혜진. 사장님, 남편이 이번 주에 한국 온대요. 목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3개의 빨간불. 젠장. 난 12시. 태수 씨, 큰일 났어요. 정밀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제 아들이 우리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3주 전부터 저를 미행했나 봐요. 어제 집에서 엄마 김태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어요. 태수 씨, 아들이 미국에서 갑자기 귀국한다고 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일이요? 금요일은 가족 모임 날이다. 태수 씨, 저 무서워요. 아들이 뭘 할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란 씨, 진정해요. 제가 뭐든 해결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오후 3시. 사장님, 남편이 이상해요. 박선영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어떻게요? 요즘 제 핸드폰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자주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캐물어요. 혹시 뭘 들킨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빛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 7시. 여보,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친구 부부랑 저녁 약속 잡았어요. 부인의 말에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목요일이요? 네, 7시에 강남 레스토랑이요. 이예진과 약속한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다. 여보, 목요일은 협회 회의가 있어서. 또요? 얼마 전에도 회의 갔다 왔잖아요. 부인이 나를 쳐다봤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알겠어요. 그럼 금요일로 바꿀게요. 하지만 금요일은 강민준이 오는 날이다. 밤 10시. 사장님, 목요일 약속 기억하죠? 물론이죠. 근데요, 남편이 깜짝 선물로 그날 한국 온대요. 같이 저녁 먹어요. 남편이요? 네. 사장님한테 꼭 인사드리고 싶대요. 7시에 레스토랑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나는 머리를 싸맸다. 목요일 저녁 7시 같은 레스토랑. 이예진과 남편, 부인과 친구 부부, 금요일로 변경됨. 금요일, 강민준 귀국, 부인의 친구 모임. 모든 게 동시에 터지고 있었다. 밤 11시, 막내딸 수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뭐니? 아버지, 핸드폰이 왜 4개예요? 심장이 멎었다. 뭐? 제가 우연히 봤어요. 서랍에 핸드폰 3개가 더 있던데요. 아, 그건 업무용이야. 여러 거래처랑 연락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에는 미란이라고 저장돼 있던데요.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바람 피우시는 거예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그럼 설명해 주세요. 왜 핸드폰이 4개예요? 왜 여자 이름이 저장돼 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엄마한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다 말할 거예요. 수진이는 나가버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목요일 이예진과 남편. 같은 레스토랑. 금요일 강민준 귀국과 부인 친구 모임. 토요일 수진이의 최후 통첩 마감. 그리고 오늘이 월요일이다. 3일 후면 모든 게 터진다. 핸드폰 1번이 울렸다. 정미란이었다. 태수 씨, 아들이 금요일 아니래요. 목요일 오후에 온대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비행기 표를 바꿨대요. 목요일 오후 3시 인천공항 도착이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목요일 오후 3시 강민준 도착, 정미란과 공항 마중. 오후 7시 이예진과 남편, 레스토랑. 오후 7시 부인과 친구들, 같은 레스토랑.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목요일 아침. 여보, 오늘 몸이 안 좋아요. 왜? 어디 아파요? 배가 아프고 열도 나는 것 같아요. 부인이 내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은 없는데? 병원 가볼래요? 아니에요. 그냥 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약속? 취소해도 될까요? 에이, 벌써 예약했는데. 친구들도 다 기대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친구들한테만 갈게요. 여보는 집에서 쉬어요. 다행이다. 부인은 레스토랑에 안 간다. 하지만 문제는 이예진이다. 오전 10시 나는 화장실에 숨어
이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 씨, 오늘 저녁 못 갈 것 같아요. 예, 왜요? 갑자기 협회에서 긴급 회의가 잡혔어요. A 남편이 사장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뵐게요. 알겠어요. 아쉽다. 휴 하나 해결. 그런데 문제는 강민준이다. 오후 3시 정미란에게서 문자가 왔다. 태수 씨, 아들이 도착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10분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김태수 씨, 저는 강민준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준 씨, 오늘 저녁 7시에 만납시다. 어머니와 당신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죠. 민준 씨, 제 말 좀. 안 나오시면 어머니한테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부인한테도요. 전화가 끊겼다. 오후 7시 강민준과의 만남. 그런데 그 시간에 이혜진이 남편과 레스토랑에 있다. 미치겠네. 오후 6시 30분. 나는 강민준이 지정한 카페 앞에 섰다. 그런데 그 카페가 이혜진의 레스토랑 바로 옆이었다. 이럴 수가.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다. 카페로 들어갔다. 강민준이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민준 씨, 들어보세요. 저는 15년 전부터 어머니와 만나셨죠? 네. 그 전에도 20년 전에 관계가 있었고요. 그건 김태수 씨, 당신은 35년 전부터 우리 어머니 인생을 망쳐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심이요? 강민준이 태블릿을 꺼냈다. 거기엔 사진들이 있었다. 나와 정미란의 사진들. 그리고 나와 박선영의 사진. 나와 이혜진의 사진. 이것도 진심인가요? 얼굴이 하얘졌다. 민준 씨, 어떻게 3주간 미행했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했고요. 김태수 씨, 당신은 3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있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완전히 결별하든지 아니면 제가 모든 걸 폭로하겠습니다. 오후 7시 15분. 카페를 나오는데 옆 레스토랑에서 누군가 나왔다. 이혜진이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중년 남자, 남편이었다. 사장님? 이혜진이 나를 발견했다. 아, 혜진 씨.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회의 끝났어요? 아, 그게. 이혜진의 남편이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 사장님이시죠? 아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하시죠. 마침 잘 됐네요. 아니, 저는. 에이, 괜찮아요. 같이 가요. 이혜진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 순간 카페에서 강민준이 나왔다. 그리고 우리 넷을 봤다. 강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김태수 씨,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아, 이건. 이혜진이 물었다. 사장님,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다. 박선영이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남편이 있었다. 김 사장님? 박선영이 얼어붙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 강민준 정미란의 아들.
이혜진 남편, 박선영 남편. 끝났다. 박선영의 남편이 다가왔다. 김 사장님, 제 아내랑 무슨 관계십니까? 이혜진의 남편도 눈치챘다. 잠깐, 사장님이 저분도 아세요? 강민준이 차갑게 웃었다. 김태수 씨, 이제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내려온 사람은 수진이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모든 걸 이해했다. 아버지, 설마, 다들 안으로 들어가시죠.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카페 안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좌석 배치, 나 중앙, 왼쪽 강민준, 앞 이혜진 남편, 오른쪽 박선영 남편, 뒤 수진이. 자, 이제 설명해 보시죠. 김태수 씨.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이분들은 다 누구십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강민준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김태수 씨는 현재 3명의 여자와 동시에 교제 중입니다. 뭐라고요? 이혜진의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첫 번째, 제 어머니 정미란 씨, 15년 관계. 두 번째, 박선영 씨, 9년 관계. 박선영의 남편이 그녀를 돌아봤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세 번째, 이혜진 씨, 5년 관계. 말도 안 돼. 이혜진의 남편이 소리쳤다. 그리고 부인도 따로 있습니다. 20년째 결혼 생활 중이죠.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제 엄마요. 아니야. 다 오해야. 나는 소리쳤다. 오해요? 강민준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정미란과 손잡고 걷는 사진. 박선영과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사진. 이혜진과 제주도에서 자전거 타는 사진. 이것도 오해인가요? 이혜진이 울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미혼인 줄 알았어요. 혜진아. 남편이 그녀를 붙잡았다. 당신 지금 저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어? 대체 어떤 관계야? 박선영도 무너졌다. 여보, 미안해. 닥쳐. 박선영의 남편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이 개자식이 내 아내를 가지고 놀았어? 진정하세요. 강민준이 막았다. 폭력은 안 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카페로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그리고 여자들이랑 같이 있어요. 3명이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금 간다. 여보. 문이 열리며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테이블을 둘러봤다. 울고 있는 이혜진, 고개 숙인 박선영, 차가운 표정의 강민준, 그리고 중앙에 앉은 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니, 앉으세요. 수진이가 말했다. 아버지가 설명하실 거예요. 부인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여보, 설명해봐요. 이게 뭐예요? 여보, 나는. 이분들은 다 누구예요? 왜 울고 있어요?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강민준이 대신 설명했다. 부인, 당신 남편은 지난 15년간 3명의 여자와 동시에 교제했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하얘졌다.
거짓말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준이 태블릿을 건넸다. 부인은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부인이 비틀거렸다. 수진이가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니? 이예진의 남편이 일어섰다. 혜진아, 집 가자. 이혼할 거야. 여보, 닥쳐. 5년간 날 속였잖아. 그들은 떠났다. 박선영의 남편도 일어섰다. 당신도 짐 싸.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야. 여보, 제발. 끝났어. 그들도 떠났다. 카페에 남은 사람들. 나, 부인, 수진이, 강민준. 여보, 말 걸지 마세요. 부인이 차갑게 말했다. 20년이 뭐였어요? 여보, 제발 들어봐. 듣기 싫어요. 부인이 일어섰다. 수진아, 가자. 아빠는 두고. 엄마, 가자. 그들도 떠났다. 카페에 강민준과 나만 남았다. 김태수 씨, 이제 끝입니다. 강민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뭡니까? 고소장입니다. 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민준 씨, 박선영 씨 남편도 고소할 거래요. 그리고 이예진 씨 남편도요. 대충 계산하면 위자료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라고요? 그리고 협회에서도 제명 절차 들어갔어요. 제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나는 무너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강민준이 미소 지었다. 당신 부인이 이혼 소송 준비 중이래요. 재산의 80% 청구할 거래요. 80%? 네. 불륜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그는 일어섰다. 김태수 씨, 게임은 끝났어요.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그리고 떠났다. 나는 혼자 카페에 남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4개의 핸드폰. 하나씩 확인했다. 핸드폰 1, 정밀한 차단됨. 핸드폰 2, 박선영 차단됨. 핸드폰 3, 이예진 차단됨. 핸드폰 4, 부인 1개의 문자 메시지. 집에 오지 마세요. 짐은 현관에 놔뒀어요. 나는 테이블에 이마를 댔다. 모든 게 무너졌다. 금요일 아침.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다. 어젯밤 집에서 쫓겨나 근처 모텔에 묵었다. 침대 옆에 4개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이제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핸드폰들. 4번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아.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 찾아갈게요. 괜찮아. 넌 엄마랑 있어. 아버지.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 이제 어떡하지? 오전 11시. 1번 핸드폰이 울렸다. 정미란이었다. 여보세요? 태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미란 씨. 태수 씨, 저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만나요? 지금? 네. 할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민준이는 제가 설득했어요. 만나요. 2시에 한강공원에서.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다. 정미란이 왜 만나자는 걸까? 오후 2시. 태수 씨. 정미란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미란 씨. 왜? 앉아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태수 씨, 저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분명 태수 씨가 잘못한 거 맞아요. 저를, 우리 모두를 속였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요. 그녀가 나를 돌아봤다. 태수 씨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태수 씨한테 부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15년 전부터요. 그래도 만난 건 제 선택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수 씨, 저 어젯밤에 박선영 씨한테 연락했어요. 박선영 씨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셋이 만나기로 했어요. 셋이요? 누구랑요? 저, 박선영 씨, 그리고 이혜진 씨요. 뭐라고요? 정미란이 미소 지었다. 태수 씨, 우리 셋이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태수 씨 없이요. 오후 4시. 정미란, 박선영, 이혜진이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정미란이고 김태수 씨와 15년 관계였습니다. 박선영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박선영이고 9년 관계였어요.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이혜진이고 5년이었어요. 다시 침묵. 우리 참 웃기죠? 박선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한 남자를 3명이 나눠 가졌으니까요. 아니에요. 정미란이 말했다. 우리가 나눠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속은 거예요. 이혜진이 눈물을 닦았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장님이 결혼한 줄도, 다른 분들이 있는 줄도, 저도 다른 분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박선영이 말했다. 부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 말고도 더 있을 줄은. 정미란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요? 우리가 서로 원망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김태수 씨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도 각자 선택했어요. 알면서도 혹은 짐작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했죠. 박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어요. 근데 외면했죠. 이혜진이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저는 김태수 씨를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정미란이 선언했다. 네. 박선영과 이혜진이 놀랐다. 제 아들이 고소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왜요? 고소한다고 해서 제 지난 15년이 돌아오나요?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박선영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 남편이 고소하려는데 말릴 생각이에요. 정말요? 네. 저도 잘못했으니까요. 법정에서 서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희 남편은 이미 이혼 서류 준비했대요. 위자료도 청구 안 한대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대요. 정미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여러분, 우리 김태수 씨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준다. 네.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박선영이 눈물을 닦았다.
알겠어요. 이예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세 여자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피해자들의 연대였다. 오후 6시 나는 모텔방에서 정미란의 전화를 받았다. 태수 씨, 미란 씨, 저희 셋이 결정했어요. 고소하지 않기로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우리 모두와 완전히 연락을 끊으세요. 그리고 부인한테 돌아가세요. 태수 씨, 부인분은 아무 잘못 없어요. 20년을 참고 견뎌온 분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수 씨, 네, 고마웠어요. 15년간 저를 사랑해줘서. 미란 씨,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진짜로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모텔로 찾아왔다. 아버지, 수진아, 어떻게? 엄마가 주소 알려주셨어요. 아버지, 저 병원 예약했어요. 병원? 네.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무슨 검사?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혹시 요즘 기억이 가끔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 없는 일을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태블릿을 꺼냈다. 정미란 씨요.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그리고 박선영 씨는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말도 안 돼. 이예진이라는 사람은 아예 실존하지 않아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럼 내가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 내일 병원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토요일 오전 김태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초기 치매입니다. 그것도 현실감 상실을 동반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치매라고요? 네. 최소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그럼 아버지가 만났다는 여자들은 환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 환자 중 일부는 매우 정교한 환각을 경험합니다. 특히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욕망이 결합되어 실제로는 없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고 믿게 됩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15년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일부는 실제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기억이 크게 왜곡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파일을 꺼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정미란 씨는 실존 인물입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환자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15년간 환각 속에서 만남을 계속한 겁니다. 박선영 씨는요?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는 협회 모임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간 정도의 관계였어요. 9년간의 관계는 환자분의 환각입니다. 이예진 씨는요? 완전히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아마도 환자분의 젊은 시절 욕망을 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어젯밤 카페에서 일어난 일은?
의사가 수진을 봤다. 수진 씨,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어젯밤 카페에 계셨던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 아버지 혼자 계셨어요. 뭐? 제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빈 의자들을 보며 혼자 얘기하고 계셨어요. 눈물이 흘렀다. 그럼 강민준도, 박선영 남편도, 이혜진 남편도 다 환각이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사진은요? 강민준이 보여준 사진들은 아버지가 혼자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아버지.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내가 혼자 카페에 앉아 허공을 보며 말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여자들이랑 있어요 라고 말한 거 기억하세요? 응. 그건 제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셔서. 수진아. 그래서 엄마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15년간 내가 경험한 모든 게 환각이었어요, 아버지. 김태수 씨, 진정하세요. 의사가 말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병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환각 속의 감정은 진짜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정미란 씨를 사랑했던 감정, 박선영 씨와 나눈 대화들, 이혜진 씨와의 설렘. 그것들은 환각이었지만 감정만큼은 진실이었어요. 다만 대상이 잘못된 거죠. 당신은 진짜 사람이 아닌 기억과 욕망이 만들어낸 환영을 사랑한 겁니다. 수진이가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실제로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네요? 육체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가 나를 봤다. 마음으로는 바람을 피웠죠.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저는 부인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 남편은 나을 수 있나요? 문이 열리며 부인이 들어왔다. 여보, 당신 혼자 아프게 할 순 없죠. 부인이 내 옆에 앉았다. 의사 선생님, 치료 방법이 있나요? 치매는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프고요. 부인이 내 손을 잡았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서 이제 제대로 돌봐줄게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이제 치료받아요. 수진이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다.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여기 있었다. 환각 속이 아니라 바로 옆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로 환각을 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